차가운 이성과 은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한 웰다잉을 전파하십시다. 강세호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전문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 온라인과 강세호 TV가 공동 제작하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차은진 인사드립니다. 웰다잉 프로그램 첫 번째 강의에서는 웰다잉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장수지옥이라고 할 만큼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일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에 병원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고독사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했다 이야기하며 이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눈을 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은 그동안 살아온 나를 정리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동안의 삶을 기록하는 입관체험, 자서전 쓰기, 유언장 작성, 사전 장례 의향서, 사전 해유 의향서, 사전 치매 의료 의향서 등을 작성해 보면서 쓸쓸한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즉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호흡과 먹는 것을 기계, 즉 의학 장비에 의존하여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계속 치료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임종 단계의 환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즉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과 항암제 투여, 그리고 혈액투석과 같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최우선이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웰다잉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환자가 직접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담당 의사와 사망 전 단계임을 확인해 줄 또 한 명의 의사, 그리고 가족 한 명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법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 보람의 병원 사건으로 1997년 뇌수술을 받고 중태 상태인 남편의 치료를 부인이 거부하고 퇴원을 원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퇴원 수속을 허락해준 의료진들과 부인이 살인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 중단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후 2008년 연세대 병원에서 폐암 검사 도중에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온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생존의 모친께서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는 뜻을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이 되지 않았고 법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내 최초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었고 승소하게 되면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기계적 치료를 거부하면서 2009년 존엄사가 사회적으로 더욱 크게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9일 김재원 의원이 제출한 웰다잉법이 2016년 1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은 연명의료법 법안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법안이 통과되고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명의료법이 개정이 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웰다잉법의 논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